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어벤져스 스페셜 앵커 KBS 김양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름 특집 최강 어벤져스, 오늘은 저 김양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정의당 청년 초선 의원들이 청년다운 패기로 소수 정당이지만 국회 내 영향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당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당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의당 혁신위원회 강민진 대변인 모셔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서도 얘기했어요.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어서 화제가 됐는데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뭐 여야를 이렇게 다 통합해서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저도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원피스 입고 저도 원피스를 입고 우리 모두 이제 오마주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유호정 의원이 입었던 원피스는 국회 밖에만 나가도 저희 같은 평범한 20대 여성들이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 일상적으로 입는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이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사람과 비슷한 복장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출근할 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업군, 그리고 그런 계층에 속하는 국민이 전체의 몇 %나 되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다양성만큼 그런 다양한 복장을 하고 국회에 등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1970년에 이미 신한국당 김영선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1970년이요? 네. 우리가 지금 몇 년인가요? 굉장히 50년 동안 네. 같은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은 우프다고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 정치인이 많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권위라는 것이, 국회의 권위가 복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정의당에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정의당이 그 전에는 약간 뭐 조국 논란 아니면은 박원순 조문 논란에서 좀 어떻게 볼까요? 자유롭지 못했다. 좀 어떤 정의당만의 색깔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적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서 사실 정의당의 청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청년 세대들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이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런 쟁점들은 국회 바깥에서는 이미 청년들의 삶 속에서 논쟁되고 고민되던 쟁점들이었습니다. 이 국회 바깥에서만 외쳐지던 목소리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 변화가 다행스럽고, 또 그 앞에 정의당의 유호정, 장혜영 두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청년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의 혁신의 목소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말씀하신 혁신,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5월에 출범을 했던데 이제는 좀 어떤 안을 내놓을 때가 된 거잖아요. 뭐 결정된 안이 있나요?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15일에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안 최종안을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성안이 돼야 되는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좌절도 있었고, 또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깊었는데, 결국에 답은 당원들과 또 정의당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18분의 혁신위원들이 밤낮 없이 토의하고 또 논쟁하면서 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고, 최선의 혁신안을 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최선의 혁신안을 내기 위한 진통이 있는 것 같은데, 초안이 공개된 걸 보면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당비를 월 1,000원만 내는 지지당원제를 도입을 하자. 그다음에 내부에다가 이제 청년 정의당을 신설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좋지 않고 비판도 꽤 많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초안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신 피드백이 일단 당 내부의 문제에만 너무 좀 치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초안에 보면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최종안이 뭐 2개의 안이 나갈지 아니면 하나의 안이 나갈지 이런 여부나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이제 혁신위 안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또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의당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쟁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표 리더십의 책임성이 강하게 부여되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 것인가가 쟁점이고요. 현재 정의당에는 심상정 대표 수준으로 대중성이나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심 대표 다음 대표에게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표의 권한을 분산해서 협치하는 지도부가 심 대표 이후에는 요구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이 정의당이 진보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진보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평가가 맞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정의당에게는 일종의 독립선언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총선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정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거는 당이 크게 흔들렸던 최근의 이슈들을 되돌아보면 정의당의 주장을 가지고 어떤 논쟁이 되었다기보다는 바깥의 이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정의당이 스스로 본문을 쓰는 정당이 될 것인가, 또는 남의 글에 댓글을 다는 정당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정의당은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그리고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은 정의당 스스로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정의당이 비록 지금은 원내의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이라면 모두 국가 운영을 준비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당다운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독립선언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사실 관건이죠.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건데, 이게 2004년에 사실 이제 전신이죠.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이렇게 3개의 의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는 어떤 쟁점,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사회 방향을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의 정의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발생하는 목소리들, 어떤 대응하는 목소리들만 내는데, 그것도 역시 정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민주당 이중대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 이중대다 소리를 듣고, 민주당에 반대하면 통합당 도와준다 소리 듣는 이 상황 자체가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당 정치체제 내에서의 인식의 한계이고, 이런 한계를 깨트리려면 결국에 정의당이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당의 정체성은 누구를 대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통합당이 사장님들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부장님들의 정당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은 거기에 말단 사원과 또 청소하시는 노동자들과 또 취업 못해서 그 회사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존재의 의의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편을 일관되게 드는 정당이라는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지 못하는 양당의 한계로부터 정의당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단 사원부터 청소 노동자의 청년,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혁신안의 최종안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완성이 돼야 되고요. 이 15일이라는 날짜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혁신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면은 그 다음 새 지도부에 대한 구성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겠죠. 그 일정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8월 30일 대의원 대회에서 이 혁신안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9월 말 정도에 동시당직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9월 말에 동시 당직 선거에서 당권 레이스가 그때 그러면은 네. 이제 8월 말에 추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2018년에 이제 유서를 남긴 게 당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이 던진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꿈을 뭐 절반 정도는 이뤘지만 21대 총선에서 20대처럼 6석에 불과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노회찬, 심상정 이후로의 리더십은 정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포스트 노회찬 이후에 이제 심상정이 등판했지만 포스트 심상정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그 숙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은 8월 말 동시당직 선거 일정과 지도체제에 대한 결정이 있고 난 후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어떤 출마 예상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결국에 이제 심상정 대표라는 이 대중성과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 이후에 우리가 그런 대중 정치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뭐 여러 가지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사회적 쟁점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의당이 이제 넥타이 양복 일색인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정치에서 네,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